나는 조금 더 적이고 즐겁다. 인스타마켓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쿠팡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언니 한번 믿어볼래? 안녕하세요. 돈 많은 언니입니다. 갑자기 채널명이 변경되었죠. 이게 무슨 일이죠? 사장님은 집순이로 그동안 한 3개월가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는데요. 저희 채널의 정체성을 조금 더 뚜렷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돈 많은 언니로 채널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언니처럼 그리고 누나처럼 조금 더 친근하게 소통하면서, 하지만 팩트포크에 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구독자님들과 혹은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가시면요, 조금 늦었지만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고민, 바로 어떤 플랫폼이 나와 맞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제가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픈마켓과 인스타마켓의 장단점 혹은 차이점을 제 경험에 근거하여 샅샅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많은 비즈니스 채널들을 저도 이제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요새의 강세는 확실히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쿠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채널 모두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고 초기 자본이 거의 들지 않는 것,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오픈마켓 플랫폼을 많이들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억대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인스타마켓과 이 오픈마켓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플랫폼을 선정하기 앞서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주 소비자층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연령대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팔려는 상품군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쿠팡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이자 구매 채널인 거죠. 그런데 인스타마켓은 20대에서 40대의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혼자들, 아이를 둔 엄마들의 활용 빈도가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이 혹은 여성 그리고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주로 판매하신다면 저는 이 인스타를 활용하시는 것 정말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남녀노소 사용할 수 있는 물건 혹은 가격의 경쟁력을 둘 수 있는 물건들, 즉 도매국이나 아니면 도매 사이트, 중국에서 들여오는 제품들을 값싼 가격에 가져와서 대량으로 박리담회로 많은 곳에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픈마켓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별한 멤버십 같은 형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상품이 노출되는 대상이 제가 선정하지 않은 대상들, 즉 그냥 그 플랫폼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의 제품들이 무차별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나의 긴밀한 관계 형성 혹은 VIP를 만들기 위한, 물론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중요하겠지만 평상시에 고객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하는 작업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CS에 관한 문제만 제대로 해결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인스타마켓의 특성은요, 그저 물건을 보여주고 구매하는 판매 채널의 역할보다는 소통으로서의 채널의 역할이 더 큽니다. 고객들과 이런 건 어떨까요? 공감을 하고 또 제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단순한 판매자 혹은 장사꾼이 아니라 그냥 나와 같은 애엄마구나 혹은 어딘가의 가장이구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외에도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인스타마켓은 브랜드를 만들거나 단골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효과적이고 더 나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스타마켓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스타마켓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스타로 통해서 내가 제품을 홍보하지만 그 제품을 결제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로 이 고객님들을 이동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소비자
소비자인 입장에서도 이런 단계가 번거로워지면 사실 소비를 그닥 나에게 정말 필수품이 아닌 이상은 귀찮으니까 다음에 사야지라고 소비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스타마켓은 고객들을 결제까지 행동을 유발하는 일이 조금 더 정교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다 귀찮고 그냥 내 물건을 더 많은 사람에게 싸게 팔면 돼 라고 한다면 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입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가격 경쟁력이 심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만 해도 쿠팡에서 어떠한 물건을 산다고 하면 그 카테고리를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 제품을 정렬하는 순서에 있어서 가격 낮은 순 혹은 리뷰 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옵션에 맞춰서 상품이 정렬이 됩니다. 내가 판매하고 있는 동일한 제품을 조금 더 싼 가격에 파는 판매자들을 너무나도 쉽게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염사장은 어떤 형태의 플랫폼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지금 라이크솔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그리고 자사몰로 고객님들을 유도해서 결제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자사몰을 오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제 창구로 스마트 스토어를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요. 소비자들 역시 결제는 더욱더 간단하지만 네이버 페이가 쌓이는 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왜 그 네이버 페이를 일찍 받으려면은 어떤 구매평 같은 거를 남겨줘야 되잖아요. 구매평이 쌓이면 그게 마케팅의 한 도구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구매평이나 아니면은 제품의 판매 수가 증가를 하면 자동으로 그 카테고리 내에서 그 제품이 상단에 노출되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처럼 키워드 광고 붙이고 검색 광고 붙이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경쟁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고 내 제품이 어떤 경쟁력이 있다면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그 제품이 노출됨으로써 구매하는 어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창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언니 입장에서는 어떤 채널이 더 쉬운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어떤 채널도 쉬운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엔 요행이 없고요. 사업에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뭐 지름길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지름길을 타려면 그만큼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얼핏 듣기에는 인스타그램은 그러면 내가 콘텐츠도 만들어야 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던져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어떤 공도 많이 드는 작업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럼 나는 그냥 스마트 스토어로 가야겠다. 쿠팡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정말 수만 명의 판매자들이 입점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는 정말 한 달에 매출이 10만 원도 나지 않는 판매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이냐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카테고리, 즉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검색하시고 그 키워드별 접근 방향도 다르게 하셔야 하며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제품이 상위 노출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는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에 마스크를 치면은 뭐 어떤 카페가 나올 수 있고 뷰가 나오고 그 밑에 쇼핑창이 나오고 뭐 지식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나오잖아요. 정말 이 일을 정말 제대로 그리고 나는 돈을 정말 월 1,000만 원 벌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노출되는 카테고리에 나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짭니다. 아주 세밀하게요. 그래서 뭐 지식인에도 내 제품이 나올 수 있게 답변을 달고 뭐 맘카페나 아니면 어떤 동호회 같은 커뮤니티에 내 제품이 자연스럽게 소개될 수 있도록 또 가입을 해서 어떤 밑작업 같은 것들을 하시고 어떤 제품을 협찬함으로써 뷰에 블로그들이 소개하는 글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0 벌고 스마트 스토어로 억대의 매출을 내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누군가 했다니까 나도 그냥 해봐야겠다. 결코 오랜 시간 버틸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두 가지 채널 중에 쉬운 채널은 그 어디에도 없고요. 다만 나에게 맞는 채널을 꼭 선택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나는 어떤 채널에 더 적합한 사람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따지자면 나는 조금 더 감성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즐겁다. 그리고 나는 관종기가 있다. 인플루언서를 꿈꾼다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마켓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체계적이고 이론적이고 분석적이고 어떤 공부를 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쿠팡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사실 쿠팡은 스마트 스토어에 비해 입점 수수료율이나 아니면 판매에 대한 수수료율이 높은 편입니다. 기획전이나 아니면 메인에 노출되는 상품을 선정할 때 그 각 카테고리별로 존재하는 매니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 더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판매자인 저보다 사실 쿠팡 시스템이나 상품을 기획하시는 MD분들의 권한이 더 높게 있습니다. 뭐 그건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채널에 강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를 잘 판단해 보신 후에 이런 채널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 유튜브 환경은 내가 검색어만 치면은 무료로 그 영상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신사임당님 채널만 보셔도 혹은 창업 다마고치님 채널만 보셔도 스마트 스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인스타마켓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또 인스타마켓에 궁금한 점들은 저에게 댓글로 문의 주시면 또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이런 부분도 조금 찍어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또 남PD와 잘 상의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언니 한번 믿어보자. 자, 안녕!